자, 이번 시간에 이제 재산세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지 131페이지. 자, 1번 보죠. 기본 적중 문제. 재산세 설명으로 틀린 걸 물었죠. 자, 1번. 자, 재산세. 에서는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죠. 그러면 재산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재산세라는 세금은 지방세죠. 지방세. 지방세는 지방세로 끝내면 안 되죠. 지자체 세목에 따라 재산세는 시군세, 시군세, 자치구세에 해당이 되죠. 한편 재산세라는 세금은 부동산 세제로서 매년 부과하는 보유세에 해당이 되죠. 보유세. 자, 이러면서 재산세라는 세금은 물세 성격과 인세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는 지방세죠. 또한 재산세라는 세금은 응익과세, 응익과세한 지방세, 취득세는 응능과세와 재산세, 응익과세는 구분을 좀 자르셔야 되죠. 한편 재산세라는 세금은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 구조에 있어서 즉 차등 비례세율 막대 그래프하고 초과 계단 그래프가 함께 적용이 되는데 특히 계단 그래프 초과 누진세율 구분은 좀 더 유용성이 있죠. 다음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도 연관을 시켜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서 재산세라는 세금의 징수 방법은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죠. 보통 징수, 세무공무원이 곳을 발급하여 징수하는 방법이죠. 그러므로 가산세 규정과 가산금 적용이 있어서 가산세는 규정이 없죠. 가산금은 있죠. 가산세 없는 건 보통 징수한 지방세가 되니까 가산세 규정이 없죠. 또한 고지서 발급해서 징수한 세금이 되기 때문에 종이값이 아까면 징수를 포기하는 소액징수 면제 제도를 두고 있죠. 한편 재산세라는 세금은 물납제도하고 분할납부가 적용된 지방세당이 되죠. 물납과 분할납부. 또한 재산세라는 세금은 매년 부과된 세금이 되기 때문에 세부담 상한제를 두고 있죠. 150%를 하되 주택인 경우는 105, 110, 130%의 구분에 세부담 상한제를 두고 있죠. 그런데 재산세라는 세금을 부과할 때 재산세, 우리가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지역분은 재산세 3개, 도시지역분을 합산해서 재산세로 부과할 수가 있는데 이 도시지역분은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도시지역분이 부과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재산세에 대한 우리 기본적인 특징을 좀 한번 정리가 필요하죠. 그러면 1번 문제.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시군세와 구세에 해당이 되죠. 시군, 구세. 두 번째,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세입니다. 지방세의 보유세는 재산세, 국세의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가 핵심이죠. 그래서 보유세는 매년 부과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 반복적, 정기적으로 부과가 되죠. 다음에 재산세는 과세의 물건을 중심으로 부과하는 물세인 반면 부분적으로 인세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죠. 재산세 특징. 그다음에 재산세는 과세 물건 보유에 따른 수익을 세원으로 부과하는 응익과세한 지방세, 취득세는 응능과세, 재산세는 응익과세한 지방세. 5번 재산세는 도시적분 적용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재산세 과세 물건에 대하여 자 재산세 세액에 합산하여 재산을 부과할 수 있다. 합산해서 부과할 수 있는데 이 재산세 과세 대상 과세 물건 하면 자, 5물건이 있죠. 토지가 있고 자, 건축물이 있고 자, 주택이 있고 선박이 있고 항공기가 있습니다. 일명 토건지 선항 5물건이 있죠. 자, 이럴 때 재산세 도시적분은 선박 항공기는 도시적분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도시적에 있는 토건지를 대상으로 해서 부과하는 게 도시지역분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분 세액을 재산세액에 플러스 합산해서 부과할 수 있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재산세 과세 물건에 대해서 합산해 부과한 게 아니죠. 자, 문제 2번. 재산세 과세 대상 및 재산 사용은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었죠. 자, 문제 2번.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건지 선항 5물건이 있는데 이 대상에 좀 재산세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도 과세 대상에 대해서 용어로서 범위를 설명하고 있죠. 정의하고 있는데 이랬을 때 이 과세 대상에 있어서는 재산세 현황부과의 원칙이 적용이 되죠. 현황부과의 원칙. 이 현황부의 원칙이란 사실상 현황과 공부상 등재 상황이 자 다를 경우가 있더라. 다를 경우 상이할 경우에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을 재산세 현황부의 원칙이라 하겠다. 우리 취득세도 이런 틀이 있었죠.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죠. 사실 현황이 분명할 때는 공부상으로 가지만은 재산세 보유세니까 현황부과는 사실상과 공부상의 상황이 다를 때 현황부의 원칙을 따른다는 것. 그럴 때 이 재산세 과세 대상의 용어로서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이 용어는 취득세에서 사용한 용어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토지 하면은 취득세나 재산세나 모든 토지가 대상으로서 지적 공부에 등록 대상인 토지와 등록이 아닌 경우 사실상 사용되건 토지, 그래서 미등록 토지를 포함해서 모든 토지가 대상이 되죠. 자, 한편 주택 주의하겠죠. 재산세 주택이라 하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죠. 그래서 자, 재산세 주택은 주택법상의 주택을 말한다. 그 이유는 별장에 대해서 주택분으로 부과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재산세는 크게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세, 선박항공의 기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 의미는 이 토지와 건축물, 토지 건축물 범위에는 주택은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은 대상서 제외가 아니라 토지분, 건물분 대상서 제외가서 독립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시작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해로 구분해서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문제로 가서 재산세는 토건주 선항을 대상으로 하죠. 자, 2번 토지라 함은 공간법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는 사실상의 토지, 모든 토지. 자, 정확하죠. 건축물이라 함은 자, 취득세 대상인 건축물을 말하죠. 다음에 4번 주택이라 하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합니다. 다만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 주택을 포함한다. 만약에 주택을 토지 건물 범위에 주택을 포함을 하면 토지분도 집에 대해서는 토지분도 또 부과하고 건물은 또 부과하겠죠. 그러면 더블 중에 따더블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토지 건축물 범위의 주택은 제외가 되는 겁니다. 포함한다 그래서 틀렸죠.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는 자, 역시 취득세 선박 항공기를 말하겠죠. 선박은 모든 배죠. 기선, 범선, 자, 우리가 부선 등 명칭을 불문한 모든 배가 선박,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 조종하는 항공기, 회전익 항공기 등을 항공기 범위라고 하겠죠. 자, 문제 3번. 재산세 대상 구분 및 주택의 부속 토지에 법이란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죠. 자, 그래서 이 대상에 있어서 자, 3번에 있어서는 대상의 주택의 구분이 있습니다. 주택의 구분. 자, 구분과 이 주택의 부속 토지, 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 주택의 구분은 당연히 주택이 있는데 주거와 주거 유행도로 사용되지는 의미에서 겸용주택의 판정이 있더라. 겸용주택의 판정 의미로서 이 주택의 구분에 있어서는 한 동의 건물과 한 구의 건물 구분 잘 하셔야겠죠. 뒤에 문장도 중요하지만 한 동의 건물과 한 구의 건물에 있어서 주거와 주거 유행도로 사용될 경우 한 동의 건물에 있어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지는 부분만 주택으로 보죠. 주택. 그런데 한 구 건물은 주거로 사용한 면적이 전체 면적의 절반 50%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주거로 사용한 분만 주택으로 볼 거냐, 전체 면적의 주거 사용이 절반 이상 때는 주택으로 보는데 한 구의 건물인지 한 동의 건물이 구분하면서 정리가 필요해서 한 구 건물에 있어서는 자, 우리 기본소득 뭘 연상시켰죠? 그렇죠. 3층 건축물의 1층은 식당 지글지글 고기볶고 2층은 주택, 3층도 주택, 콕을죠. 콕오른 소리가 절반 이상이면 콕오른 소리를 보겠다. 그게 한 구건물의 규정입니다. 한 동은 공동주택을 생각하면서 구분하면 쉽다고 그랬죠. 또한 이 주택의 부속 토지 범위에 있어서 자, 이런 주택에 대해서는 자, 땅과 금을 통합해서 주택분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 주택이 부속 토지 범위에 있어서 이 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바닥 면적의 10배 해당 땅을 부속 토지로 간주한다는 해서 부속 토지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X 표시를 좀 크게, 이런 좁은 의미 말고 크게 해서 X 표시하려면 양손 손가락이 10개가 필요하죠. 이래서 경계가 X면 손가락 10개 이렇게 단순하게 구분하셔야지 양도소득세 우리가 어떤 규정에서 구분이 되어질 겁니다. 자, 그럼 문제로 가서 자, 1번
재산세 대상의 물건이 공부상과 사상 현황이 다를 때는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했지만은 재산세 현황보의 원칙은 사실과 공부가 다를 때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을 현황보의 원칙으로 하겠다. 1번 틀렸죠. 2번 한 동해 건물에 있어서 한 동해 건물이죠. 주거와 주거 외용도로 사용되어 있는 경우에 주거로 사용된 부분만 주택으로 보겠다. 정확하죠? 세 번째, 한 구 건물. 한 구 건물에 있어서는 주거로 사용한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본다. 50%. 다음에 주택의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는 바닥 면적의 10배, 양손 X 표시 10배라는 데는 부속 토지로 하는 겁니다. 5번 토지에 대한 이 주택 관련 토지에 대한 과세 대상, 토지의 과세 대상 하면 일명 분별종으로 구분되죠. 분리과세 대상, 자 별도 종합 합산, 바로 또 정리 좀 해드리겠지만은 토지분 재산세는 왼손, 오른손, 몸통으로 구분이 되어지죠. 이게 토지분세의 구분. 그래서 자 지금 1번이 틀렸죠. 자 문제 4번. 이제는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아닌 걸 찾았죠. 그러면은 4번은 토지분 재산 과세 대상은 뭐 시작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강조를 해드렸죠. 시작에서 토지분 재산세는 왼손 하면은 분리과세 대상, 오른손 하면 별도 합산, 몸통 하면은 종합 합산 대상으로 구분해서 큰 틀을 잡아서 구분하셔야지 암길 것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왼손 하면 분리 과세 대상, 오른손 하면 별도 합산 과세 대상, 몸통 하면 종합 합산 과세 대상. 자, 틀 잡아서 분리과세 대상은 차등을 줘 부과하는 취지가 되니까 위쪽과 아래쪽. 그래서 위쪽은 높은 과세, 아래쪽은 낮은 과세로서 높은 과세 취지를 갖는 땅은 두 땅밖에 없다고 그랬죠. 하트 표시가면서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토지. 자, 낮은 과세 취지를 갖는 땅은 자, 농지, 목장 용지, 임야, 공장 용지. 자, 그다음에 이유가 있는 자, 토지가 낮은 과세 취지를 갖는 땅으로서 기본틀 해야겠죠. 농지, 목장, 임야, 공장, 용지, 이유가 있는 땅. 그다음에 자, 별도 합산 과세 땅은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별도 합산의 기본이죠. 그럴 때 이 건축물이 공장용 건축물과 상가 건축물의 땅으로서 법령으로 정한 토지가 별도 합산, 그리고 이유가 있는 자, 별도한 이유가 땅이 있죠. 그다음에 종합 합산과세 대상 땅은 나대지 등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토지분세의 구분의 틀은 이 기본 틀을 잡고 있어야만 왼손 분리인지, 그다음에 오른손 별도인지, 몸통 종 합산인지. 그래서 이 우리 신책을 가지고 정리한 이유가 뭐냐? 왼손과 오른손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는 다 몸통이다 그 말. 그래서 왼손 오른손의 취지를 생각하면서 구분하고 취지에 벗어난 땅은 몸통. 자꾸 흔들어야겠죠. 이렇게 구분하면서 정리가 되는데, 그럴 때 자, 이 틀에서 농지라든가 공장, 용지 이런 지금 부분에 좀 구분이 필요하는데,
그러면 농지는 자, 왼손 아래쪽이 취지가 되니까 이 농지에 대해서는 개인 소유 농지가 있고 법인, 단체 소유 농지가 있는데 농지는 전답 과손을 말하겠죠. 그러면 개인 소유 농지에 대해서는 자, 용농을 따진다. 용농을 따져서 자, 용농하지 않은 농사짓지 않는 땅은 농지는 왼손 아래쪽이 취지가 되니까 용농의 실제 사용땅은 전부 종합 합산과세 대상 땅이 되고, 근데 용농의 실제 사용되는 땅은 국토법상 도시적을 따져서 도시적 안에 있냐 도시적 밖에 있냐, 그래서 도시적 안에 있는 땅에 있어서 도시적 땅도 자, 개발제한구역 녹지적 안에 있는 땅과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땅으로 구분해서 자, 시골에 있는 땅이라든가 도시적에서는 계록에 있는 땅이 분리, 주상공에 있는 땅은 종합 합산 땅으로 구분이 되겠다. 물론 도시적 밖에 있는 땅은 분리가 되겠죠. 그러므로 이 개발제한구역의 녹지의 녹해서 개놈 새끼, 도시적 안에 있는 농지는 개놈 새끼 한해서 떼내냐 그렇죠? 분리한다. 다음에 법인단체 소유 농지에 대해서는 열거된 5농지가 있죠. 농업법인 소유 농지, 농가의 공급학에서 소비 목적, 매립 간척, 정중 소유한 농지가 자, 왼손 아래쪽에는 농지 구분이 되니까 취지 생각하되 특히 도시적의 개발적 녹지 안에 있는 농지가 불리니까 도시적의 주거적 안에 있는 농지는 전부 종합 합산이 되고, 물론 용농의 실제 사용이 않는 땅은 전부 종합 합산 땅, 이런 구분이 좀 필요하죠. 다음에 목장은 농지로 따라가되 목장은 가축별 기준 면적을 고려해서 구분하면 되죠. 자, 한편 대부분 임야는 왼손 아래쪽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장 용지를 좀 구분할 때 공장이 이렇게 왼손 아래쪽도 있고 오른손도 있잖아요. 자, 별도. 그러기 때문에 공장용 건축물의 땅에 대해서는 일명 자, 시골 읍면지역에 있냐 아니면 산업단지에 있냐 공업지역에 있냐, 아니면 자, 읍면 산업공업지역 위에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냐 그 말. 그럴 때 읍면 자, 읍상공에 있으면 공장 입지 기준 면적을 따져서 범위를 벗어났냐, 범위 내에 해당된다면 분리, 범위를 벗어나면 종합 합산과세 땅. 근데 주상이 있으면 공장이 주상에 있으면은 자, 용도 지역별 우리가 기면적 용도 지역별 기준 면적을 따져서 범위 내냐 범위를 벗어나냐, 범위 내가 되면 별도, 범위를 벗어나면 종합 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 용지가 나오면은 일명 읍산공에 있는지 주상에 있는지 구분하면서 읍상공에 있으면 기준 범위 안의 땅은 분리, 자, 주상에 있으면 범위 안의 땅은 별도. 어차피 범위를 벗어난 땅은 종합 합산과 땅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분리과세를 상당할 이유가 있는 땅 중에서 왼손이 되는 불과 이유가 있는 땅 하면은 자, 욕심지 말고
LH공사, 공사라든가 염전이라든가 아니면 자, 리츠라든가 아니면 자, 부동산 투자회사죠. 또한 자, 물류 터미널용 땅 등이 분류할 이유가 있는 땅이 된다는 거. 그러면서 자, 이제는 오른손으로 가서 공장과 상가는요. 자, 오른손이 되려면 공장은 주상이 있어야겠죠. 근데 상가는 지역에 관계없이 용도 지역별 기준 면적을 산정해서 역시 범위 내고 바뀌면 범위 내는 별도 밖은 종합 합산과세 땅으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만 공장은 지역을 좀 따져가면서 구분해야겠죠. 그런데 자, 상가는 지역에 관계없이 잠시 범위 내는 별도 총화는 종합 합산 땅으로 구분된다. 그럴 때 요 이가 있는 땅 하면은 자, 관계 분야 인가란 허가, 면허 등을 얻게 될 증명을 가지고 있는 땅으로서 자동차 운전 학원용 땅 등을 바탕을 두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자, 종합 합산은 나대지 등이 종합 합산 땅에 해당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소유는 전부 종합 합산 또는 가액 기준 미달 건축물 자, 이때 기준하면은 2% 미달은 건축물은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토지가는 100분의 2의 미달은 건축물의 땅에 있어서는 종합은 바닥 면적을 제외한 땅이 되니까 가액 기준 나오면은 꼭 그림을 좀 연상하면서 상가의 가격 기준 미달은 건축물이다 하면은 바닥 면적은 별도 합산이 되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땅이 종합 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이 되겠다. 그래서 자, 우리가 분별정의 토지분에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큰 틀을 잡아서 정리했지만 핵심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분 재산에서 이렇게 왼손, 오른손, 몸통을 구분하면서 그에 따라서 왼손이 될 수 있는 땅 아래쪽에는 농지 목장이며 공장, 다음에 위쪽에는 골프장, 오락장용 땅, 오른손은 건축물의 땅, 상가, 공장, 그다음에 몸통은 나대지 등 이런 큰 틀을 잡고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4번부터 문제를 한번 정리할 수가 있죠. 4번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한번 찾으라고 그랬죠. 아닌 거 1번 읍면적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 자, 공장이 나왔는데 읍면적이 있죠. 읍면적. 읍상구에는 공장으로서 입지기준 범위 안의 땅 분리. 다음에 두 번째, 도시적의 주거적에 있는 전닥과수원에서 영농에 사용되는 개인수의 농지, 개인수의 농지인데 도시적의 주거적이 있죠. 주거적에 있는 자, 농지는 전부 종합 합산과세 대상. 특히 주의를 하자면 농사 짓는 땅이잖아요. 땅인데 도시적에 주거적 안에 있으면 몸통이 됩니다. 도시적 안에 있는 땅의 농지에서 목장에서 왼손 아래쪽이 되려면 뭔 새끼? 개놈 새끼만 풀려는 거예요. 개발제한구역 녹지적 안에 있는 것에 한해서 왼손 아래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제가 개놈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인지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종합 합산 대상 토지가 되겠죠. 답이 나오네요. 세 번째, 도시적 밖의 목장으로서 자, 법령이 정하는 범위가 가축별 기준 면적이죠. 기준 면적 범위 안의 땅은 왼손 아래쪽. 종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죠. 임야는 왼손 아래쪽. 그다음에
특히 주의 해원제 골프장 토지 고급 오락장은 왼손 위쪽에 있는 골프장은 해운제죠. 사치성 해운제 골프장 땅하고 고급 오락장용 땅 두 땅만 항상 생각했죠. 왼손 위쪽에 이렇게 생각해서 분리과세 대상 땅이 됩니다. 취지는 높은 과세지만 분리 땅이 되는 겁니다. 문제 5번. 토지분 재산 대상 중 낮은 과세, 분리과세 대상에 틀린 거. 자, 5번은 자, 왼손 땅을 물었는데 낮은 과세, 분리과세 대상 땅을 한번 자, 찾아봐라. 틀린 거. 1번. 특별 산업단지에 있는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땅. 그다음에 제촌 자격농지 왼손 아래쪽. 그다음에 도시적 밖의 목장의 면적 범위의 땅 왼손 아래쪽. 상손 보호관에 있는 임야 왼손 아래쪽. 그런데 해운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 대상인 토지는 왼손 위쪽에 높은 과세 취지 낮은 과세죠. 다 분리과세 땅이 되는데 물음이 낮은 과세 대상을 두고 낮은 과세. 그래서 자 5번이 답이 되겠다. 골프장용 땅으로서 구분 대상인 땅은 왼손 위쪽이 되는 겁니다. 문제 6번. 별도 합산과세 토지가 아닌 걸 물어봤다. 6번은 별도 합산과세 대상 땅이 아닌 거. 1번. 일반 영업용 건축물로서 기준면적 범위 안의 땅. 가장 기본이죠. 우리가 상가 건물, 영업용, 상업용 건물의 땅으로서 면적 범위 안의 땅이 오른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장사법에 따른 설치 관리 허가받은 법인 물종 땅 나왔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적공무상 지목이 묘지는 재산세 부과 안 합니다. 묘지 땅은. 그런데 장사법에 따른 자 설치 관리 허가를 받은 법인 묘지형 토지로서 자 공보상 지목이 묘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땅이 넓잖아요. 허가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오른손 별도 합산과세에 된 추모공원들이 있잖아요.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손 땅이에요. 별도. 다음에 시지역에 상업적에 소재한 면적이 있는 공장용지. 공장인데 상업적이 있잖아요. 상업적이 안에 있는 공장 등의 범위는 오른손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공장이 왼손 아래쪽이 되려면 상공이 있어야 되고 공장이 주상이 있으면 범위 내는 별도가 되는 겁니다. 다음 4번. 자, 물류시설 운영하는 법률에 따라서 면허 인가가 붙었죠? 그런데 사용하는 여객자동차 또는 물류터미널용 땅. 터미널용 땅은 이어지 말고, 이어만 돼요? 요 이가 있는 땅, 이와 분리 땅, 이어는 땅은 터미널용 땅은 터분. 자, 여객자동차 터미널이든 물류 터미널용 땅이든 간에 이어지 말고 터미널 분리 터분 이렇게 매치해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은 분리과세 대상. 5번에 자동차 운전학원에 등록 붙어 있죠? 오른손 땅이 되겠다. 우리가 별도 합산. 문제 7번. 토지분 재산세 별도 합산에 해당 땅 하면 면적을 한번 찾아와라 그랬죠. 자, 그래서 자, 7번 문제는 용도가 상업적에 있는 세배인데 지목이 되는데 상가죠. 상가. 자, 상가입니다. 자, 상가 건축물의 장력이 1000. 상가 연면적이 100입니다. 100제곱미터. 자, 이에 부속 토지가 3000제곱미터입니다. 3000제곱미터다. 자, 그랬을 때 이 상가가 지금 상업지역에 있네요. 상업지역이 있죠. 그럴 때 지금 토지변의 구분에 있어서 상업지역에 있는
상가 건물의 땅에 대해서는 용도 지역별 기준 면적을 산정한다고 그랬죠? 자, 이 기준 면적은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용도되는 배를 곱한 겁니다. 그래서 자, 상가 면적의 바닥 면적이 이게 100이라고 주어졌네요. 100. 자, 100의 의미죠. 자, 그렇다면은 자, 이 바닥의 합이 연면적이니까요. 이 바닥 면적에 배를 곱하는데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 더 곱하기 상업지역의 적용배는 3배라고 주어졌죠. 3배. 그래서 기준 면적이 여기 300이 나오겠다. 300제곱미터. 그러므로 3000제곱미터를 쪼개서 300하고 2700으로 쪼갤 수가 있죠. 자, 그럴 때 300에 대해서는 별도, 면적 범위 2700에 대해서는 종합 합산 땅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 땅을 찾아가고 해서 300제곱미터가 별도, 2700이 종합 합산 땅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문제 8번. 자, 별도 합산과세 대상 땅을 찾으라고 그랬죠. 자, 옳은 거. 영업용 건축물의 땅으로서 자, 바닥면 지역 배를 구하는 면적을 초과되는 땅. 어차피 면적은 초과된 땅은 종합 합산과세 대상. 두 번째,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땅의 시간이 100분의 2에 미다른 건축물의 땅 중 바닥 면적에 해당된 땅, 바닥 면적에 해당된 땅은 별도 합산. 자, 그림 봐보세요. 자, 가액이 미달 건축물에 있어서 바닥 면적은 별도, 바닥 면적 제외된 땅은 종합 합산. 그래서 두 번째 별도. 자, 세 번째. 자, 공업적인 공장 땅으로서 범위 내 공업적이 있죠. 범위 내 땅은 분리 화세장, 읍, 산, 공업지역. 다음에 4번. 허가할 건축물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땅 하면은 종합합산. 다음에 해운제 골프장 땅 나오죠. 분리 화세 대상. 그래서 별도 합산 땅은 두 번째가 되겠다. 다음 문제 9번. 자, 도시지역에 공업지역에 위치한 상업용 건물의 시가 표준액이 2억 원이고 그의 땅이 1000제곱미터 시간 110억인 경우 토지분 구분이 옳은 걸 한번 찾아보자. 자, 하셔보세요. 9번. 자, 이 건축물이 지금 상가입니다. 상가 건축물이, 자, 이게 상가가 도시 공업지역에 있네요. 공업지역이 있는데, 자, 이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자, 그리고 건물의 시가 표준액이 얼마냐면 2억 원입니다. 2억 원. 그리고 그 부속 토지가 자, 10,000제곱미터. 10,000제곱미터인데 시가 표준액이 자, 110억짜리입니다. 110억. 자, 이랬을 때 상가 건물이 2억짜리가 적은 금액 아닌데 그 땅이 110억짜리예요. 110억짜리에서 110억에 2% 해보니까 2억 2천이 되죠. 그러면 2억 2천도 안 되는 건축물은 땅에 비해서 재산적 가치가 너무 없죠. 이런 건물의 땅을 가액 기준 미달 건축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액 미달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런 배를 적용을 생각하지 않고 바닥 면적은 별도 합산. 그러면 자, 1000제곱미터는 별도 합산을 하고 1000을 제외한 나머지, 자, 이 나머지가 자, 900이 되겠죠. 자, 9000 많이니까 9000제곱미터는 종합 합산과세 땅이 되는 거면서 10,000제곱미터 중에서
자, 1000제곱미터는 별도, 9000은 종합합산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종이 아니라 1000은 별도고 9000은 종합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거면서 세 번째가 되겠죠. 10번. 자, 토지분 재산세 대상 구분으로 가장 틀린 걸 한번 찾아보자. 1번. 왼손 분리과세 대상은 자, 산림 경영 계획 인가를 받은 실행 중인 이면은 왼손 아래쪽 분리 맞죠? 두 번째 또 분리상 매립간척으로 취득한 농지 도시적 안에 있으면 개놈 새끼 하나죠. 분리. 3번 별도 합산 오른손 자, 특별황 시적에 산유공 읍산공 외적이죠. 제외됐죠? 그러면 주상에 있는 땅으로서 적용 배율 범위 안의 땅 하면 별도. 정확하죠? 4번 별도 합산 땅 건축물의 땅 중 해원제 골프장, 오락장 건축물을 포함한 땅으로서 바닥 면적을 제외된 땅에 있어서는 별도 땅이라 해원제 골프장 건축물의 땅은 건물의 땅이지만 사치성으로서 왼손 위쪽 분리과세 대상 땅이 됩니다. 면적분을 따지지 않고 자, 우선 별도 합산이 아니라 분리과세. 왜? 사치성 건축물의 땅이니까. 그래서 4번이 틀렸고 5번 허가받은 건축물은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은 종합합산과세 대상 땅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11번. 자, 종합합산. 종합합산과세 대상은 자, 분리하고 별도해서 제외된 땅을 종합산인데 종합합산 땅에 해당하는 찾아보자. 재산세가 비과세, 재산세 비과세라든가 면제된 또는 경감된 땅의 경감 비율에 해당된 땅은 오른손 몸통에서도 제외가 되는데 과세 안 하는 땅이니까. 그래서 종합합산 땅에 해당하지 않죠. 2번 신축을 했는데 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땅은 뭐가 건축물임이죠? 그래서 종합합산 대상. 3번 전답과세는 목자는 범위 내 땅은 분리. 산림 보존에 필요한 임야 분리. 해원제 꽃분양 땅 분리 과세 대상 땅이 되겠다. 12번 토지분 재산세 구분이 옳은 걸 한번 찾아보자. 1번 자동차 운전 학원용 땅이죠? 하면은 오른손. 자, 인가 등록 붙어 있죠? 등록. 그래서 오른손 별도 합산 대상. 다음에 사회복지 사업자가 복지를 소비 목적으로 사용한 땅으로서는 별도냐 왼손 아래쪽에 열거된 법인단순 농지 분리. 3번 군사기지 및 군사보호구역 중 제한 보호구역의 임야 하면은 분리. 자, 그래서 3번은 맞네요. 4번 부동산 투자에서는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가 목전 소유한다는 오른손 별도 자, 리츠 하면은 왼손 아래쪽 분리과세 대상. 5번 여객자동차 터미널 물류 터미널용 땅 하면은 터분 분리과세 종합합산. 그래서 5번도 틀렸죠. 그래서 3번만 올바른 구분의 설명이 되겠죠. 이 12번 같은 문제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지만은 왼손 오른손 몸통의 구분에 틀 잡아서 정리가 돼야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정리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